지금 약대랑 의대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약대나 의대를 목표로 아예 확보한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명문대학교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편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목표로 하시는 지금 소개해 주셨던 그런 대학교에서도 내가 꼭 약대나 의대로 정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중간에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대학교를 가셔도 중간에 편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정보라서 일단 미국 전반적으로 편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명문대학교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학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그런 성적, 내신 성적, 그리고 공인어학 시험, 그리고 SAT, 그리고 학업 계획서, 문답 에세이 등이 필요하고요. 수능서, 그리고 비교과 활동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사실 이제 내신 성적이나 영어 점수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50위권 대학교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편입을 하거나 입학을 할 때 이게 다 필요해요, 필수로. 그리고 이걸 다 준비했을 때 사실 합격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낮죠. 근데 사실은 뭐 합격률이 낮아서 못 들어간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학비가 사실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당연히 랭킹이 높을수록 대부분 사립대학교가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립대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교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주립대학교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2, 30위권부터 보시면 이제 주립대학교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주립대학교들은 이제 인스테이트,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미국 학생들도 똑같이 그 주를 벗어나면 국제 학생들하고 똑같은 학비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그 과정들은 어떠한 대학교든 사실 편입은 가능하다는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4년제 대학교를 편입을 할 때 보통 30위권이다라고 하면 GPA는 최소 3.6 이상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SAT는 1,400점 이상, 토플은 100점 이상이고 그 외에 이제 랭킹 대학교들을 지원할 때 필요한 조건들인데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유지해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흔히 알고 계시는 편입학 중에서도 컬리지를 통해서 가는 방법, 그리고 요즘 이제 4년제 대학교에서 또 4년제 대학교로 편입하는 방법. 4년제 대학교를 다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혹시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잘? 네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2년제로 보통 가면 편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2 플러스 2라는 그런 편입이 완전히 이렇게 보장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2년제를 입학을 하고 나서도 통계적으로 이제 졸업하는 그런 2년 내 졸업 확률 그리고 3년 내 졸업률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4년제 대학교로 사실 편입을 하기까지 실제로는 30% 정도만 4년제 대학교로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교로 편입을 이미 했어도 사실 학점을 위주로 유지하기 위해서 컬리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6년 내에 보통 학사를 취득하는 그런 학생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즉 2년제 컬리지에서 13% 정도만 6년 이내 학사를 취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그래서 6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컬리지를 통해서 편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은 컬리지의 그 수준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한국은 전문대학교로 흔히 불리우는데 그 대학교들도 사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컬리지의 문화하고 미국 내 컬리지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업이 아니라 정말 비자 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면학 분위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보통은 컬리지를 가서 어떤 대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 수강해야 되는 그런 선의수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강해야 되는 과목도 굉장히 치열한 거죠. 특히 이제 뭐 유시 계열이라고 하면 나는 꼭 그 대학교를 목표로 왔는데 그 과목들을 꼭 수강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 학기에 못하고 그 다음 학교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목표는 편입을 하기 위한 건데 명문대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미국 내에 있는 컬리지로 편입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대학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GPA를 유지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교가 정말 중요시하는 그런 대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정말 확실하게 편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과정이고요. 이건 이제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고 그 위치는 워싱턴 DC에 있어요. 사립대학교고 교수님 비율은 11대 1로 굉장히 소규모로 수업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학이나 정치외교와 경영, 행정, 국제법 등이 정말 미국 최상위권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전공들 졸업생들은 보통 지금 이제 백악관이라든지 학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졸업 동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90% 이상의 학생들이 인턴십을 통해서 취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Day represents a new challenge and a new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This mosaic of your knowledge and experiences is eternally unfinished, as it should be. It must be dynamic, not static, changing to meet the challenge of each new generation. I've seen that change is possible. I believe that tomorrow can be different. Has a huge responsibility. There has never been more at stake. It is up to us to step up and make a difference. This is your chance to make an impact. You might be tempted to wall yourself off from people and ideas that challenge your direction, but you are here to build a better, stronger, more resilient world. 네, 저는 솔직히 제가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 공부를 어떤 대학교에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컬리지를 통해서 편입을 하려는 이유는 학비가 저렴해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학생이 학점은 높은데 좋은 대학교로 편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정말 대학생으로 누릴 수 있는 걸 못하면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정말 그게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 잘 자리를 잡아놓은 친구들이 3, 4학년 때 취업 활동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 아메리칸에서 제공하는 편입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수도죠. 그래서 이제 경제 중심이 되는 그런 관공서 업무들도 활발히 되고 있고 학생들은 입법, 행정부, 사법부 등등 이제 관심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인기 전공인데요. 사실 산업 자체가 그쪽으로 이제 유명하기도 해서 그렇고 국제관계학이라든지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학생들은 아시아 쪽의 그런 문화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 것도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신문 방송학이라든지 뭐 통계학, 공공행정학, 외교학 등등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들이 전공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의과 계열이라든지 지금 보고 계셨던 전공이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사실 워싱턴 DC에 한번 살았던 친구들은 전역을 가도
정말 잘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대나 의대를 목표로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 자녀분하고 상의를 하셨을 때도 좀 다른 전공도 바라보고 싶고 좀 명문대학교를 바라보겠다라고 하시면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은 어떤 식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왜 편입이 용이한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통 1학년 때는 대부분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리퀘어먼트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사실 미국의 어떠한 대학교 유니버시티를 가도 똑같은 과목들을 대부분 제공을 받고요. 거기서 GPA를 잘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의 그 장점은요. 이제 학점 취득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도 알잖아요. 지금 이제 79위에 랭크되어 있는 학교면 정말 4,000개가 넘는 학교 중에서 100위권 내에 랭크되어 있고 70위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학교이고요.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 얼만큼의 학점을 취득했는지 얼만큼 GPA를 유지했는지가 사실상 미국 이제 입학사정관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런티로 돼서 어떠한 대학교로 편입을 한다거나 이게 가능할 정도로 정말 좋은 이제 대학교인데 여기서도 이제 SAT라든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30위권의 학교들은 무조건 SAT를 봐야 해요. 근데 학생들이 GPA를 유지를 하면서 그것까지 다 혼자 준비를 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튜터링이라든지 수강 과목도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어드바이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편입은 사실 진짜 전문가들이 따로 있죠. 그 정도로 몇 월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전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걸 1대1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아메리칸의 그런 학비만 내도 모든 관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고용이 된 이유는 아메리칸에서는 아메리칸 대학교에 남아도 되고 더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이런 취지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이 튜터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세부 정보들이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편입 절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월도 가능하신데요. 만약에 8월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을 때 예시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할 때부터 저희 어드바이저가 캠퍼스 도착할 때부터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전공 분야 탐색해야죠. 저희 학생들이 가장 이제 분야를 탐색을 못해서 사실 전공도 원래 약대의대로 딱 정해줬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어떤 이제 직업이 있는지 어떤 걸 좋아할지 이런 적성에 맞을지에 대한 부분이랑 거기에 맞는 대학교들을 저희가 서칭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희망 전공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몇 월 달까지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학생들도 그 편입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대외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그런 걸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게 되고요. 에세이라든지 뭐 편입에 대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대학교들 캠퍼스도 방문을 해보고 이제 레즈메 같은 것도 원래는 대학교 이후에 뭐 취업을 할 때라든지 이때 필요하지만 저희는 그것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 학생들이 사실 편입을 목표로 하지만 편입을 잘 하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포트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모든 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샘플 커리큘럼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편입을 시작을 했을 때 희망하는 대학교를 5군데부터 최대한 많게 10개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순서대로 학생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유지를 잘 못했을 때, 성적을 잘 유지를 못했을 때 아메리칸에 혹시 남아도 되는지, 아메리칸에 남아도 됩니다. 그래서 3.0만 유지하시면 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눈앞에 있었을 때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지내고 하면서 조금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다른 대학교로 갈 수 있는 옵션들도 상당히 많아서 너무 이게 차선책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선발 목적 자체가 정말 열심히 목표를 하고 정말 랭킹이 좋은 아이비리그까지 목표로 하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입학을 원했을 때 지금 당장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매주 이제 문의가 왔을 때 지금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미국에서 취업이나 이런 걸 원해서 다시 문의를 해주거든요. 대학교 1학년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대학교 입시를 했는데 만족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열고 보신다고 하면 우리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 성적이 낮지만 뭐 새로 시작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기회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편입학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흔히 이제 알고 계신 뭐 USC라든지 뭐 에모리도 있고 굉장히 좋은 대학교들로 많이 편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대적인 부분들은 학생의 지금 현재 스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메디패스로 꼭 문의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년제 그리고 이제 4년제를 통해서 편입을 했을 때 비교 항목인데요. 이제 학업 환경도 굉장히 다르고 수강하는 그런 면학 분위기 그리고 과목들 그리고 편입을 위한 관리가 사실 가장 크죠. 학생들은 공부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까지 혼자 신경을 쓰면서 편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정말 내가 딱 정해놓은 그런 특정 분야가 아니라고 하면 좋은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우들이랑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메리칸에서 제공하는 편입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랑 공인 어학 성적만 있으면 돼요. 근데 공인 어학 성적이 지금 당장 없는 고등학생이어도 메디패스 사무실에 오시면 이제 학원에서 시험도 보실 수 있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을 봐주시면 되고 그 시험 성적만 있으면 토플이나 아이엘츠 준비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입학 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AT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이고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학생들은 지금 당장 준비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족한 걸 인지를 하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관리를 해줄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명문대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최저로 최소로 요구되는 그런 요건들이고요. 이제 학비랑 지원일,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내신 등급은 6등급 대 학생들도 심사는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등급 대 학생들이 최저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점수는 아직은 없어도 시험은 아이탭이라는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문의는 메디패스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봄학기 학비 기준인데요. 사실 학비는 아메리칸 대학교 학비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학비만 내시면 그런 관리적인 부분들은 다 저희가 제공을 그냥 해드리고 있고 이제 학교에서 고용된 어드바이저들이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실 GPA 3.0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장학금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1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장학금을 한 2만 불 정도까지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만약에 희망을 한다고 하면은 한번 심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10,000불에서 뭐 2만 불대까지 굉장히 상이하고요. 사실 성적장학금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학생의 성적표를 보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심사를 해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성적표가 없이는 학생 케이스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지원 마감일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는 11월 1일이긴 한데, 지금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때문에 11월 초 중순까지는 메디패스로 성적표를 보내주셔야 여유롭게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숙사 입시일에 맞춰서 입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수생이라든지 수능 성적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일단 원서는 넣어 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